자, 가겠습니다. 이제 그 2장의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이게 이쪽 파트에서 한 5문항 나오거든요. 여기서만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그 외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죠? 외법 파트에서 주로 나오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있죠. 여기서 지금 제목 보시면 거기서 2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있죠. 여기서 하나, 토지거래 허가에서 2문항,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그렇게 뭐 낮은 건 아니고,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 있잖아요. 이거 부동산 공법에 들어있던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항목들만 법을 모은 거죠. 항목들을.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따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일단은 이제 보시면 용어하고 쭉 나오는데 지금 교재 79페이지 있죠. 하나씩 이제 가볼게요. 근데 용어들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거기 하나씩 풀어보면 교재에 이제 용어가 중요합니다. 거기 보니까 부동산 그랬죠, 그죠? 목적이 나오고, 목적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하고 비슷한 건 국민경제 이바지라는 거, 그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고 등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전하고 가장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투기 있잖아요, 투기 억제인데 등기부상에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죠? 그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 등기부상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취득가가 나와요. 그죠? 취득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특별하게 무슨 뭐 개발 호재가 있다든지 지가가 아니면 그 지역이 그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 원인이 있잖아요. 특별한 원인이 있으면 그걸 감수하고도 사겠죠. 근데 그 상대방이 얼마에 주고 샀는지를 아는데 내가 거기다가 갑자기 엄청난 돈을 더 주고 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죠. 이게 이미 가격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개발 호재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뭐 그걸 알고 사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 제도가 도입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했는데 거기 뭐 신고 대상부터 쭉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거래 당사자 그랬죠. 거래 당사자를 할 때는 이 거래가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게 요거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거래는 오로지 뭘 말한다. 예, 매매만을 말합니다. 매매만을. 그리고 밑에 이제 신고 대상이 나오는데 신고 대상이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랬는데 이 부동산은 일단 토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건축물이 있어요. 이거 뭐하고 같아요? 중개대상물하고 같죠, 그죠? 중개대상물에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대상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한번 가보시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그러니까 권리 안에 딱 들어가 보시면 공급계약 있죠. 공급 분양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에다가 그 다음에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 이렇게 일단은 이제 볼까요? 일단 종류가 크게는 몇 개입니까? 4개 아니고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여기 첫 번째 기억하실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중개 대상물과 동일하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한 중개상물은 임목, 공장, 재단, 광업재단이죠. 일단 첫 번째 기억하실 거 이거 같지 않다는 거. 그리고 공급계약 그랬는데 여기 보면 관련 법이 기억부터 해가지고 이형까지 총 7개 있거든요. 보면. 응? 그러니까 지금 이형은 요거 입주권 때문에 간 거니까 이게 공급계약 분양계약 있잖아요, 그죠? 공급계약 분양계약이 총 7개가 있는데 뭐냐면 도시 공공주택 건축 산업 이러면 돼요.
도시 공공주택 건축산업 이게 뭔지 찾아볼까요? 도시로 시작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도시주거 있죠. 도정법 이걸 줄여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을 도정법 그래요. 그리고 미음에 도계법 있죠. 도시개발법 이게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로 시작되는 법이 몇 개? 두 개. 그 법에 의한 뭐라고? 공급계약이에요. 이야기했죠? 그 법에 의한. 그러니까 또 공공이 뭐예요? 거기 공공주택 특별법 있죠? 그거. 그러니까 공공주택 특별법까지 요거 두 개. 요거 하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뭐다? 공급계약 이렇겠죠? 그 다음에 주택이 뭐예요? 주가 주택법이에요. 이게 두 개요. 주택법이 있어요. 또 거기 있죠. 택지개발 촉진법이 택조법. 택지개발 촉진법이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건축 뭐 있어 거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있죠. 요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또 산업입지 개발 있죠. 예,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 일곱 개 법에 의한 뭐라고? 공급계약이에요. 그리고 그 법에 의한 뭐라고?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 분양권까지요. 그러니까 분양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 다음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분양계약 그리고 다음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입니까? 선정된 지위입니까? 선정된 겁니다. 즉 분양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선정된 지위의 뭐라고? 매매계약.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래는 오로지 다 뭘 말한다고? 매매를.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임대차가 나왔다, 교환이 나왔다. 무조건 X입니다. 그죠? 나올 수가 없어. 계약은 무조건 뭐라고? 매매 계약이 되고 이 7개죠. 5개. 이 5개에 대한 뭐라고? 매매 계약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하고 여기는 7개 법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입주권 가봐요. 그 밑에. 그게 뭐냐면 3번, 4번이 묶으면 입주권이에요. 3번, 4번.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자, 입주자로 뭐라고? 선정된 지위예요. 입주권.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재건축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입주권 있죠? 기존에 뭐 아파트가 이제 그럴 때 사잖아. 그죠? 입주권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권. 이게 주택법상의 입주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양권 하면 같이 넣는 게 입주권이거든. 그런 입주자로 선정 추첨 기일에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우리가 입주권 그래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주택법상의 입주권 그리고 이거는 도정법상의 입주권이에요. 이해하겠죠? 도정법상의 입주권이 주택법상에서의 분양권과 같은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돼.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밑에 4번 빈집 있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보입니까? 여기서 사업시행 인가로 입주자로 뭐예요? 역시 뭐죠? 선정된 지위예요. 선정된. 그래서 요 5개 그리고 분양권 공급계약할 때는 7개 법에 의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건축법상 공급계약 돼 안 돼? 없어요. 건축법은 없어. 이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에요. 건축물. 아셨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7개 법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이거 도시 공공주택 아셨죠? 건축산업이라고. 도시 공공주택 건축산업 이렇게 법을 아셨죠? 법 명칭을 자 기억해 두시고 도시 공공주택 건축산업 해가지고 부산의 행복주택 그거는 저기 정관에 있는 거죠. 정관이죠. 행복주택 그 지역으로 그 특정 있어요. 그러면 저 정관에 있는 거 뭐죠? 그거 임대주택 있잖아. 행복도시 뭐 그런 거 뭐 하고 지고 있잖아요. 그죠? 몇 기 하고 발표했잖아. 제 1기에 발표한 게 정관이었죠. 그게 정관도 하나 들었었는데
부산에서는. 어쨌든 도시 공공주택 건축 산업 아셨죠? 산업에 의한 공급 분양 계약 분양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도정법상의 입주권, 그다음에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한 입주권까지 해가지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이 뭔지, 거래가 뭔지 아셨죠? 그러면 이제 신고하는 거야. 신고 봐봐요. 신고를 하는 경우는 직거래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중개로 인한 경우가 있어요. 직거래는 당사자끼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거래 한다 그럴 때 아까 거래 당사자 밑에 보입니까? 신고 의무자를 먼저 봐봐요. 신고 대상 계약은 매매죠. 매매 딱 체크했고 신고 기한은 해봐요. 눈 따라봅시다.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이에요. 잔금 지급일이에요. 계약 체결일이에요. 계약 체결일부터입니다. 요거 딱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부동 예전에 있잖아. 처음에 이 제도 도입됐을 때 가태료 많이 물었어요. 보장 봐봐요. 우리가 등기하고 하잖아요. 그죠? 취득 신고하죠. 그게 언제부터죠? 취득세 낼 납부하는 거. 잔금 지급일부터요. 예. 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야, 이게, 순간적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다 잔금 지급일이에요. 그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하고 취득세 내는 신고 이게 다른 거라. 맞죠?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니까 잔금 칠 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과태료 문 경우 많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이 아니고 언제라고?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에요. 그리고 자 2분에 봐봐요. 신고 관청이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등록 관청하고 신고 관청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등록 관청은 뭐 관할이었죠? 무슨 소재지? 소재지가 무슨 사무소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소재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셨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죠? 자기 관할청이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부동산 소재 관할이에요. 연제구에 사무소가 있어도 밀양의 땅을 사고 팔면 어떻게 해야 돼? 밀양시장이 해야 돼요. 밀양시장에게. 그래서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 관할청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나오는데 자 직거래입니다. 직거래인데 공동신고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거래다 그럴 때는 자 누가 합니까? 거래 당사자가 합니다. 당사자가. 그리고 신고 방식은요. 공동신고입니다. 근데 이 공동신고의 의미를 자꾸 물어요. 공동신고라고 하는 것은 신고서를 둘이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신고는 의미가 뭐냐? 공동으로 공동 서명 및 날인이겠어요? 또는 날인이겠어요? 또는이에요. 제가 밋이냐 또는이냐라고 구분할 때 뭐를 가지고 구분했냐면 편의성을 강조할 때는 또는이고요. 책임을 강조할 때는 밋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책임을 강조해서 하는 경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밖에 없어요.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잖아. 의뢰인이 책임지고 뭐 어차피 잘못되면 지가 책임질 건데 뭐. 맞죠? 개공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서명 및 날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건 신고자가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소재 관할청에 왔겠죠? 신고하러 왔는데 서명 및이 아니고 또는 날인인데 서명 및 날인돼 버리면 도장을 안 가져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장 가져오세요 그래야 돼. 또 그럼 도장 파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라고? 아무거나. 그죠? 그래서 또는입니다. 이게 뭐라고? 공동신고의 의미가 뭐라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걸 공동신고라고 해요. 아셨죠? 그런데 그러면 신고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도장 두 장 찍었죠 같이? 신고서는 누가 제출합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명 공동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를 공동신고라고 하지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방이 뭐 한다고? 제출해야 됩니다. 들었죠? 공동신고의 의미가 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뜻이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뭐라 나겠어요?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일방이 제출합니다.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공동 그 보니까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매매 가격 등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뭐 한다고?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 신고의 의미가 뭐라고? 예, 들으면 돼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다시 갈 때 페이지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공동 신고의 의미가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해당되는데 눈으로 자꾸 체크한다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자, 두 번째 국가 등입니다.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국가 지자체인 경우 있죠. 이때는 누가 신고한다? 줄 거세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와 일반인이 그죠? 사고 팔잖아요. 국가가 그렇게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죠. 국가하고도 거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신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고? 국가한테 있으니까 개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 그리고 3번에 일방 신고 거부. 자, 상대방이 있잖아요. 거부합니다. 거부하게 되면 줄 거세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요거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동 신고지만 뭐도 가능하더라.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단독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중개입니다. 중개 시에는 누가요? 중개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있어도 신고 의무자가 누굽니까? 개공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가지고요. 자, 이 시험에 자주 나왔던 이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의무입니다. 경우에 신고 의무라는 데 딱 해가지고 공동으로 중개하면 역시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됐죠? 그래서 신고 절차로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신고서 제출에 공동신고 보이시죠? 공동신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따라와 쭉 가보시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의 줄을 닦으세요. 근데 잘못 읽으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돼 있죠. 제출은 누가 한다고? 일방이 합니다. 예. 공동으로 하는 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끊어요. 거기까지만 이어져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한다. 아셨죠? 누가? 그중 일방이. 그리고 신분증 내보여야 되고, 이번 국가 등 단독 신고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말이 그 뒤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국가 등이 당사자 일방일 때는 누구에게 신고 의무가 있더라? 국가 등의 국가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게 되면 단독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자, 뭘 제출하냐고 박스 안에 들어있죠. 계약서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사본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원본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그리고 단독 신고 사유서가 있죠. 그러면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그죠? 빈 공간에다가 방문 신고라고 딱 적어봐요. 거기. 원래 신고는 방문 신고도 되지만 인터넷상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어요. 전자계약 쓸 수 있거든요. 예, 그 시스템에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사본도 첨부해야 되고 단독 신고 사유서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방식이 방문입니다. 아셨죠? 예, 방문 신고를 말합니다. 방문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 대행 동그라미. 대행 해가지고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면 자 1번에 공동신고 및 국가 등 해가지고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대행할 수 있고, 대행하는 자는 신분증 보여주고, 자 다음 서류를 제출하는데 내가 대행한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겠죠.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고서를 자 이거 신고서 제출
대행입니다. 대행이고 지금 당사자, 그래 당사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할 거거든요. 대리인이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건데 대리인은 일단은 자기가 대리인의 신분증 보여주겠죠.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지금 보시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라 됐습니다. 자, 뭐라 되어 있죠? 그죠?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줄 것죠.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줄을 딱 긋고 위임장에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필 서명은 누구의 자필 서명이죠?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죠, 그죠? 근데 앞에 뭐가 많이 붙었죠?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그랬죠? 제가 왜 그 말 보세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데 신고서는 누가 제출하죠? 일방이. 그럼 위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예? 한 사람이죠. 이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출하고 그 사람이 위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라고 안 하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니은에 신분증명서 사본까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으로 가십시오. 2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다 그럴 때 자 개공의 경우도 그죠? 대행할 거 아닙니까? 자 동그라미 2번에 누가 대행할까요? 소공입니까? 고용인입니까? 소공입니다. 이게 고용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은 그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린 거 아시겠죠? 소공에게만 대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있잖아요. 봐봐요. 바로 밑에 신분 증명서를 보여주어야 하는 데 있죠. 들으면서 인식하셔야 돼요. 신분증은 보여주라 그랬는데 다른 서류들을 봐요. 대리인은 신분증 보여주고 여기다가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에다가 신분증명 사본 제출했죠. 근데 소공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내 보이는 것으로 족합니다. 왜 그럴까? 소공의 신분증만 내 보이면 이 사람이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알 수 있죠. 신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그 기타 다른 서류들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한다 그랬는데, 자,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커다시고요. 했죠?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줄 긋고. 그러니까 국토 나온 김에 적어보면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부동산 정보 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내려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두고요. 2번. 구축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공동신고, 단독신고, 개공에 의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즉 전자계약이 있어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뭐 됩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진 게 돼요. 왜? 서버에 바로 저장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자 갑니다. 한번.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사항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으로만 뭐 묶여진 것은 이렇게 나와요. 아닌 것은 인 것은 일단은 사고 파는 사람이 뭐요?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있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종류 줄 긋고 4번에 소재 지분 지목 면적 있죠. 이걸 우리가 표시라고 합니다. 표시. 묶으면 표시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와 표시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실가입니다. 실가. 실제 거래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가인데 밑에 보시죠.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컷 자르고 잘랐습니까? 주택으로서 컷 자르시고 실제 거래가가 3억 이상인 컷. 조건이 3개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할 것, 대상물이 주택일 것, 거래가가 얼마? 실가가 3억 이상일 것. 그러면 오른쪽 가십시오. 자금 조달 계획자 도망갔습니다. 획자 없죠? 자금 조달 계획 아셨죠? 이거는 혹시 좋을까 싶어서 이게 획자 없은 거야. 자금 조달 계획 있죠? 그 다음에 니은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입주 여부 이게 핵심이에요. 입주 여부. 실제 입주할지 안 할지. 이 자금 조달 계획과 그 다음에 입주 여부이잖아요. 이건 자금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있거든요. 계획서. 그 계획서를 추가해야 됩니다. 언제? 투기과열지구 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실가가 얼마 이상일 때 3억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그리고 조건이나 기한이 있고 7번.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편에 보고 계신 그 내용들 있잖아요.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반드시 신고할 사항은 아니죠. 그죠?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또 개공인 신고자일 때 뭡니까? 개공인 인적사항과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가의 검정 등 보시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정 체계죠. 부동산 거래 가격 검정 체계입니다. 검정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지금 제가 두 개를 나란히 적은 이유 아시겠어요? 부동산 정보 체계 있잖아요. 그죠? 정보 체계 구축 운영은 할 수 있고요. 가격 검정 체계는 구축 운영 해야 된다. 아셨죠? 두 개를 묶으면 안 돼. 이해하겠죠? 예. 구축 운영한다 할 수 있다 할 때 이걸 묶어서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된다고요. 해야 한다도 안 되고. 각각 부동산 정보 체계 구축 운영은 할 수 있고 가격 검증 체계는 이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래 이게 있었고 이거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핵심 요거니까. 신고죠.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고 그 가격이 타당한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니까 이건 해야 돼. 아셨죠? 예. 저거는 정보망을 확충하면 좋은데 이거 반드시라는 뜻은 아니고 두 개는 딱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 검증 체계를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자 주어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어가 뭐예요? 신고관청은 컷 잘라요. 신고관청은 자 가서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줄 거예요.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적정성 검증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신고관청에게.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국장에게. 자꾸 집중을 안 하시는구나. 이게 어렵지 않은 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별로 이상하게 이 파트를 좀 자꾸 낯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포인트를 대요. 누가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하셨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자꾸 암기하려 하지 말고 전체적인 윤곽을 다음 시간 할 때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쭉 설명 드릴 거거든요. 한번 이제 어차피 올 수업한 건 또 복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자,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는 자는 누구라고? 그럼 검증해야 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신고관청이. 예, 요거.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신고관청은 컷 해봐요. 자, 세무관서장이 봐요.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랬죠. 컷. 통보해야 하며 그러니까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의무잖아요. 그러면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해야 되는 게 뭐라고? 신고관청이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해야 되는 게 뭡니까? 검증 결과 맞아요? 줄 동그라미요. 검증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해야 되는 건 검증 결과입니까? 조사 결과입니까? 검증 결과입니다. 그리고 4번 부동산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정을 자 지체 없이 줄을 딱 거시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처리 기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냐 적시냐 이렇게 둘 개에서 선택하면 무조건 지체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적시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왜 이게 이제 문제되냐면 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다 적시였어요. 적시였고 지체 없이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었어요. 그런데 적시라는 건 그 자리에서 바로인데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이게 신고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검증한다 안 한다? 검증한다 안 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인 절차를 거치거든요.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말은 적시 처리가 안 돼. 뭔 말이 알겠죠? 그래서 적시였던 것을 뭐로 다 바꿨다고? 지체 없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적시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X입니다.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신고 필정을 받은 때는 뭐 받은 것으로?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줄 거고 검인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따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런 데 있잖아요.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검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근데 토지에 대한 교환 계약을 체결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할 필요 없죠?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아니고 안 하지? 교환 계약이니까 검인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되었다. 신고한다라는 말은 이게 매매 계약이라는 뜻이고, 그죠? 검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만 매매에 대해서 필정을 받으면 뭐 한 것으로 검인 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2번. 자, 신고관청은 컷 하시고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죠. 즉 뭐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등을 아셨죠?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큰 제목에다가 옆에다가 가능이라 적으면 돼. 신고 내용의 조사 가능 이렇게 됐죠? 그러면 넘어가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다른 내용이 없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이건 구두로 아닙니다. 서면으로 합니다. 아시죠? 서면 명시해야 됩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아서 일단 뭐 요 교재에 있는 대로 더 조금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자료 제출 아시죠? 신고 내용에 조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만 밑에 그림만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요. 신고자가 있죠. 신고관청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신고하겠죠. 신고하면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거나 부정확하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그죠? 예. 신고관청은 마수 신고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료를 요구할 때는 구두로 서면으로 그죠? 예, 서면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명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요구 안에 자료 제출할 때 자료 요구 할 수 있다는데 서면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게 명시되나 사범 그러니까 명시 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나온 김에 나중에는 그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할 거 지금 들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유가 명시돼야 돼요. 자료 제출하는 요구, 사유가. 그리고 범위가 명시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명시된 뭡니까?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는 구두로 서면으로 해야 되고, 뭐가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사범, 아시죠? 사유, 범위, 내용, 기한. 이 네 가지가 명시되어야 됩니다. 그럼 조사했죠, 그죠? 그러면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잖아요, 그죠? 시도지사에게 조사한 결과 있죠? 조사 결과를 뭐 하느냐 하면 보고를 해야 돼요. 아셨죠? 조사 결과를 보고하잖아. 그러면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취합을 하겠죠. 근데 신고관청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경상남도 부산시 안에 보면 구간 많잖아요. 그 구청장에서 즉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만나고 취합을 해요. 취합을 해서 다시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언제? 매월 1회. 그 지금 신고 내용의 조사다 할 때 연결이 이렇게 돼요. 연결고리가. 신고관청은 조사 필요한 자료를 마주했다고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조사 결과를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내용을 취합을 해서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언제? 매월 1회. 그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요. 신고자 그러니까 신고자는 지금 보신 것처럼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래 당사자이거나 중개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이렇게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신고자고.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조사 결과예요, 검증 결과예요. 칠판에 적혀있구만 하는 아까 신고관청이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하는 건 뭐였어요? 조사 결과예요, 검증 결과예요? 그건 검증 결과고 자꾸 이게 한 말씀드린 이유가 두 개가 달라 한 표현이. 그죠?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보고받은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몇 번? 1회 그죠? 국장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보고사항은 조사 결과예요. 자, 요렇게까지 보시고요. 넘어가요. 이제 파트 조금 해보면. 그 다음에 84페이지 보니까 해제,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있죠. 84페이지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목 옆에다가 가능이라고 적어요. 가능. 이게 안 바뀌었나? 제가 좀 알기로 해제 신고가 의무로 바뀐 걸로 기억하는데 교재에 그대로 나오는데 요건 일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뭐 세 개를 다 묶었는데 종전에 있잖아요. 해제, 정정, 변경 다 뭐냐면 가능 사유였거든요. 임의 규정이었는데 해제 신고는 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두 개 잘라요. 해제 등 신고 다음에 딱 자르시고 요건 앞에 거 지금 보면 어디냐면 지금 해제 등 신고 보이시죠? 거기에 제출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이게 제출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해제 신고 사유로. 이게 지금 시행이
일단 이대로 둬보세요. 혹시 제가 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는 건지 아직 시행이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어쨌든 묶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건 해제 부분은 따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지난주에 다음 주에 정정 변경 신고 해야 되나 할 수 있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했어요? 정식 했어요? 지체 없이. 그거 딱 체크하면 돼요. 세부적인 내용은 안 봐도 돼요. 요거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세요. 정정 신청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보세요.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대상이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가끔 묻거든요. 기억 한번 보십시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있죠? 나오는데 옆에다가 성명, 주번, X 이렇게 해봐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는 아셨죠? 이 정정이 돼요. 그런데 인적사항 중에서 성명 있죠? 주민번호 있죠? 주민등록번호, 주번, 성명과 주번은 정정 불가합니다. 손 못 댑니다. 아셨죠? X. 그리고 연애 개공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되죠? 옆에다가 부동산 소재지 해가지고 X. 부동산 소재지도 정정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지분 비율이 있고 리얼에 건축물 종류 있죠? 건축물 종류 옆에다가 토지 종류 해가지고 X. 그리고 빈 공간에다가 거래 가격 있죠? 거래 가격, 실제 거래 가격 말입니다.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실제 거래 가격이 있었죠? 실제 거래 가격도 정정 불가예요. 실제 거래 가격 X. 계약일도 손 못 대요. 계약 체결일, 계약일. 그러니까 지금 정정할 수 없는 게 성명 주민번호 있죠? 부동산 소재지 있죠? 토지 종류 있죠? 실제 거래 금액, 계약일, 이거 5개. 정정 불가합니다. 이거는 정정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2번에 첫 번째로 한번 봐봐요. 정정 신청하려는 거래 당사자 개공은 자 발급받은 신고 필정 줄 거 봐요. 발급받은 신고 필정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정정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어 없어요? 정정신청서라는 게 따로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이거 줄 거죠? 어디다 줄 거세요? 발급받은 신고 필정이 그랬죠? 그러니까 따로 서식이 없어요. 발급받은 필정에다가 바로 고쳐가지고 정정을 해가지고 제출하기 때문에 아셨죠? 정정신청서라는 별도의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정정 신청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고 그 아까 정정 불가 사유 5개 말씀드렸죠? 거기까지만 알면 정정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체 없이 했어요? 적시 했어요? 그죠? 지체 없이 발급해 줍니다. 오른쪽. 변경 신고는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역시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포인트입니다. 변경 신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기억 니은 디귿 있죠? 딱 묶어봐요. 기억 니은 디귿은 앞에 정정해서 봤어요? 안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정 사유이면서 변경 신고 사유예요. 뭐냐? 내용이 있잖아요. 잘못 기재가 되면 뭡니까? 정정하고요. 그 세 가지에서 내용이 바뀌었다. 면적이 변경됐다 하셨죠? 이거 뭐라고? 변경 신고고 잘못이 아니라 계약의 진행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게 시옷 이용 있죠? 시옷하고 이용 있잖아요. 두 개를 딱 묶어봐요. 매수인 변경이나 그죠? 부동산 변경은 제외만 얘기합니다. 추가 교체 X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이란 말은 이런 거죠. 매수인 변경이 원래 A, B, C 세 사람이 아셨죠? 공동으로 매수를 하게 했어. 그랬는데 C가 빠져버린 거야. 이게 뭐라고? 매수인 변경이에요. C가 빠져서 D를 넣는다든지 원래 A, B였는데 C를 추가한다든지 이건 아니라고.
변경의 의미가 뭐라고? 원래 있다가 제외되는 경우만 얘기한다. 아셨죠? 예. 됐고요. 언제까지 줄까요? 필정을 재발급한다. 지체 없이, 그죠? 자, 위반에 대한 제재인데, 자, 여러분은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과태료가, 그죠? 500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 제재는 뭐라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딱 두 개가 예외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처분 종류가 두 개 있거든요. 요게 예외고 이건 뭐라고 대부분 500가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500가라고. 그리고 원래 과태료 처분도 가중 감경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금액이 많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아까 공인회사법에도 500만 원, 100만 원 있었잖아. 거기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건 금액이 큽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인가 뭐 이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매수자가 있잖아요. 열이 받친 거야. 그 중개사무소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 다운해가지고 계약했겠죠. 그죠? 그런 계약 진행 과정에서 매수인이 이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개사무소에 있잖아요. 그 매도자하고 이게 과태료가 얼마 나오냐? 1억 얼마 나왔어요. 뭔 말이냐면 취득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죠. 거짓을 신고하면. 응? 이거는 거래 대금 아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죠. 자료를 요구하는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외 자료 제출 위반은 제재가 뭘까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공 안 했어. 그때 제재가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500가예요. 근데 그 자료 중에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있죠. 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의 미제출은 얼마? 3천만 원이에요. 이걸 뺀 나머지 자료는 미제출하면 500가고 거래 대금 지급 증명의 미제출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리고 신고를 하긴 했어. 근데 신고를 안 하면 제재가 뭐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 제재는 500가예요.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했어요. 제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게 취득가액 100분의 5니까 봐봐요. 20억짜리면 얼마지? 1억이죠? 그래 얻어맞았다니까. 매수인이 그래 자폭하자 이래가지고 내도 받고 니도 받고 다 받아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온팡 얻어맞았어요. 처음에 그죠? 그러니까 차액에 이런 그 장난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규모가 크니까 처음엔 뭐 수수료도 엄청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야 거기서 이제 열이 받친 거죠. 니도 얻어맞아 봐라 이러면서 자폭했으면 자폭. 지도 얻어맞고 확 죽어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같이 얻어맞았습니다.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마다 과태료가 1억 몇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그 사이에 그 건이니까 큰 건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수수료 받고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갖고 확 얻어맞았습니다. 적당히 해야지. 한 번 더 했으면 여기 얼마 전에 또 제가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이분이.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자격증을 걸어놨다는 그런 자격증을 땄대요. 한번 이제 여기 전화가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럼 이제 자격증 바꿨겠네. 그러니까 자격증을 안 바꿨대요. 그 자격증을 빌려가지고 걸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쭉 하는데 땅 A라는 사람이 매도인인데 땅을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자기는 이 사무실에 중개보조원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고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여튼 여기 사무실에 일을 하는 사람처럼 돼 있어.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C라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 해가지고 넘기는 거죠. 찍은 거 파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죠? 5억이었으면 이 사람한테 6억에 판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데 그냥 계약서 여기서 등기가 여기로 넘어가. 근데 이걸 이제 매도인이 알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사기죄를 건해 만해 뭐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이걸 내 편으로 안 끌어도 참. 어쨌든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은 제재가 얼마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딱 두 개가 예외거든요. 자료 제출해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 등의 미제출은 얼마라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그죠? 거짓으로 신고했잖아. 그죠? 신고를 하긴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뭐라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하고 넘겨봐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있죠? 요 두 개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4번에 자전신고에 대한 과태료 감면이 있죠. 자,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 그러면 2번에 보십시오.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제와 감경 있잖아요. 조사 시작 전이라면 면제, 조사 시작 후라면 50%의 감경입니다.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의 미제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경이 없습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미제출 등에 대한 아셨죠? 자진신고 등 어떻든 감경 사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감경 면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 등 미제출 등에 대해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이렇게 놓으면 감경 면제 된다 그러면 OX? X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됐죠? 하고 좀 쉬었다가 외국인에 관한 내용하고 토지거래까지 해가지고 딱 여기 파트만 정리하겠습니다.